2021년도 템포리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파트1 시험이 한 70% 정도가 이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대해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트1 공부가 세무사 시험이 세 과목으로 시험 보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과목인 파트1 시험이 대부분 이 템포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템포리를 잘 이해하시면은 파트1 시험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filing status. 신고 자격이 뭐냐? 5개 중에 하나 다 체크를 하는 거죠. 2개 다 체크하면 안 돼요. 하나에다만. 자기에 적용되는 것 하나에다가. 혼자 살면 싱글이죠. 결혼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혼자 살 때 싱글이고요. 결혼해서 조인트 리턴 할 수가 있고요. 결혼해서 따로따로 보고할 수가 있고요. 결혼해서 조인트로, 즉 MFJ라고 그러는데 MFJ로 세금 보고한다는 의미는 두 부부가 부부소득을 이 템포리 한 장에 합해서 보고하는 거죠. 남편도 월급 받은 게 있고 와이프도 월급 받은 게 있다면 그 월급을 두 개 합해서 여기다 쓴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따로따로 보고하는 거는 템포리 폼을 따로따로 작성하는 거죠. 남편 거 한 장, 와이프 거 한 장 따로 작성하는 거. 두 개가 다 메리드잖아요. 메리드. 언제 결혼한 거냐? 12월 31일자에 결혼해 있었을 때 이걸 하든지 두 개가 다 가능해요. 12월 30일 날 결혼해서 하루 같이 살았어도 이 두 개가 가능하다고. 최근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2월 28일 날 이혼했다. 혼자 살고 있다, 현재는. 세금 보고 뭘로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그때는 싱글이죠. 12월 30일 날 결혼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메리트 파이팅 셀프를 할 수도 없고 메리트 파이팅 조인트를 할 수 없고 결혼했다는 의미가 12월 31일자에 법적으로 결혼돼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head of household, 한국말로 표현하면 세대주 신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누굴 데리고 사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혼하고 자식 데리고 사는 경우, 또 총각이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경우, 이런 게 head of household. 그리고 퀄리방 위도우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무조건 사망했다 하는 경우만이 아니고 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배우자가 사망한 그 해에는 이 메리트 조인트로 보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망한 다음에 세컨 이어하고 서드 이어에 디펜던 차일드를 데리고 살았을 때만 퀄리파잉 위도로 보고할 수 있어요. 디펜던트가 없었다. 그러면 싱글로 세금 보고해야 되겠죠. 네, 배우자 죽고 세컨 이어하고 서드에 디펜던 차일드 데리고 살았을 때 퀄리파잉 위도로 세금 보고할 수 있는데 이걸 세금 보고하면 뭐가 좋으냐? 이 메리트 조인트랑 같은 세율이 적용돼. 이거랑 이것이 퀄리파잉 유도랑 메리트 조인트가 세율이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5개 중에 가장 좋은 세율이에요. 가장 세율이 낮아요. 가장 안 좋은 세율이 세 번째예요. 결혼해서 따로따로 보고하는 경우. 그럼 웬만하면 결혼했을 때는 조인트 리턴을 하는 게 좋겠죠. 세율도 좋고, 세율이 낮으니까. 근데 결혼해서 따로따로 보고하는 경우, 안 좋지만, 세율적으로 안 좋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세금 말고 외적인 이유 때문에, 세퍼레이트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조인트 리턴 했을 때,
두 사람이 밑에서 사인을 해요. 조인트, 여기 보니까 조인트 리턴 하면은 보스가 사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사인한다는 의미는 이 세금보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맞으니까 파일 하겠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 상대 배우자 이 사람 몰래 뭐 세금 소득 보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맞다고 사인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책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이 세금 보고에 대해서 두 사람이 공동 책임을 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인했기 때문에. 메리타임 조인트를 하면은. 그래서 그 공동 납부 책임을 면하려고 아예 처음부터 따로따로 보고 하려면 메리타임 세퍼레이트를 하는 거죠. 그게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소득이 많으면 크레딧을 클레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소득이 많으면. 그래서 부부 소득이 남편 소득이 굉장히 많아요. 와이프 소득은 얼마 안 돼. 둘이 합하면 그래도 소득이 많아서 크레딧 하나도 못 받아. 근데 따로따로 보가면 남편만 소득 많고 자기는 소득 적으니까 따로따로 보고해도 본인이 소득 적은 자기는 크레딧 클레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 목적 때문에 뭐 세퍼레이트 하는 게 좋아서 세퍼레이트 이로우니까 세퍼레이트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의료비도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좀 복잡해요. 야, 의료비도 AJ 7.5% 이상 되는 공제하거든요. 예, 같이 합산해서 보고 하니까 AJ 7.5% 굉장히 높아져서 그 7.5% 넘는 금액이 의료비가 AJ 7.5% 넘어야 그 디덕션을 받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퍼레이트 하면 자기 AJ가 적어. 자기 의료비를 처리할 수 있어. 그런 경우도 스케줄에 의해서 의료비 처리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메리트라인 세퍼레이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메리타임 조인트리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 쓰는 란 있죠? 그리고 조인트 냈을 때는 상대 배우자 이름 쓰고 소셜 넘버 다 써야죠. 소셜 넘버 없으면 ITIN이라는 번호를 받아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신분 목적상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주는 번호고 ITIN은 국세청에서 세금 보고 목적상 주는 번호고 신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소셜 넘버나 ITN 넘버나 디짓은 다 똑같아요. 첫 자가 세 자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자리고 다음에 네 자리죠. 이렇게 이런 식의 예, 소셜 넘버가 이런 디짓인데 ITN 넘버는 언제나 9로 시작해요. 9로. 여기가 9로 시작한다. 첫 자가 9로 시작한다. 자, 지금 번호가 있어야 돼요. 주소 다 쓰죠. 그리고 이 버추얼 커런시 가상화폐 거래한 적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스탠다드 덕션 표준 공제 금액이라 해서 밑에 표준 공제 금액이 써 있어요. 누구나 다 이 파이링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누구나 다 일정 금액을 디덕할 수 있도록 소득에서 소득 공제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위에 이 스탠다드 덕션이 왜 위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이 나이가 많거나 65세 이상이거나 57년 1월 2일생 이전 출생자네요. 65세 이상이거나 브라인드였을 때는 그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 뭐 여기도 체크하고 여기 체크하고 와이프도 체크하고 그럼 몇 개 체크했냐에 따라서 4개까지 체크가 되잖아요. 예, 이 스탠다드 학생 금액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커져요. 그래서 이거 일단 체크를 하게 되고 그 후에 스탠다드 학생도 관련해서 써만이 나를 디펜던트로 클레임 하느냐 그러면은 이 스탠다드 덕션이 또 줄어들어요 굉장히. 싱글 같은 경우 뭐 1100불밖에 스탠다드 덕션이 아니에요. 1100불밖에. 싱글 원래 12550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이 즉 우리 아버지가 나를 디펜드 클레임하면 아들이 자기 세금 보고할 때 여기다 체크하게 되고 체크하게 되면은
스탠다드 덕션이 1100불밖에 안 된다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스파우즈가 세프레트 하면서 이렇게 결혼해서 따로따로 간다고. 따로따로 가는데 남편이 아이템에 덕션했으면 와이프도 아이템에 덕션해야 되고요. 남편이 스탠다드 덕션했으면 와이프도 스탠다드 덕션해야 돼요. 그래서 체크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아이데마이즈 덕션 했느냐, 아이데마이즈 덕션이 어떤 것인지 곧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본인도 아이데마이즈 덕션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라는 거죠. 디펜던트 이름 선언안이 있죠? 4칸 있는데 디펜던트를 4명까지만 클레임할 수 있다는 건 틀린 소리고 뭐 5명, 6명, 10명도 할 수 있어요. 소셜 넘버 혹은 ITIN 넘버가 필요하고 관계 이거 차일드 텍스 크레딧 여기다 체크하면은 체크하면은 나이가 17살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요. 최고 3,600불까지. 정확하게 5살까지는 3,600불. 6살부터 17살까지는 3,000불 크레딧 받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디펜던트는 여기가 체크되고 여기 체크가 되면 500불 크레딧 받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20 몇 살 먹은 아들놈이다. 여기가 체크되겠죠. 500불 크레딧 받고. 내 부모님이다. 또 여기 체크되겠죠. 500불 크레딧 받고. 여기 내 차일드 중에 17 이하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퀄리파이에서 하다는데 소셜 넘버 있어야 돼요. 만약에 ITN 넘버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 크레딧 못 받고 500불짜리 크레딧. 이 3,000불이나 3,600불 크레딧 못 받고 500불 크레딧 받게 되죠. 그리고 이것도 뭐 나중에 설명할게요.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차일드 텍스 크레딧 설명할게요. 그리고 일본의 소득을 나열하죠. 그래서 합계가 9번이죠. 토럴 인컴. 먼저 어떤 소득을 보고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웨이지, 셀러리, 팁. 자, 팁 받은 것도 W2에 표시가 돼서 급여의 일부로 보고를 합니다. 급여 받은 거나 마찬가지. 손님이 줬지만 회사가 줬던 것처럼 W2에 포함이 됩니다. 한번 W2를 볼게요. 이게 W2죠. 급여 명세서죠. 자, 대부분 1번, 3번, 5번이 같은 숫자입니다. 1년치 급여. 다를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같다고 보시고 1번 기준으로 해서 2번 소득세 원천 징수를 합니다. 세율은 10%부터 37%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페더럴 인컴 텍스는. 그걸 미리 원천 징수하고요. 월급 받을 때. 그리고 소셜 텍스는 여기에다 곱하기 6.2%를 합니다. 6.2%. 그래서 소셜시큐리티 텍스 미리 떼는 거고. 위도를 하고, 원천 징수하고. 또 여기에다가 5번에다가 1.45% 곱해서 메디컬 텍스를 원천 징수합니다. 이 소셜 시큐리티 텍스랑 메디컬 텍스를 내는 이유는 나중에 늙어서 연금 타먹고 또 의료 혜택 받으려고 이 세금들을 내는 거죠. 페더 인컴 텍스는 나라 살림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걷어가는 돈이고. 이해할 때 뭐니까 팁도 포함되잖아요. 팁도 페더 인컴 텍스 계산할 때 포함이 되는 거고. 메디케어도 메디케어 텍스 뛸 때도 팁도 포함해서 메디케어 텍스 띄죠. 소셜시큐리티 텍스도 따로 써져 있지만 이 3번과 7번 합해서 곱하기 6.2% 해서 소셜시큐리티 텍스를 띄는 겁니다. 다 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다 팁 포함해서 세금을 띄는 거다. 그 이야기고요.
2번에 가서 tax exempt interest 비과세 이자예요. 세금 안 내도 돼. 그래서 여기다 따로 수독돼 있고 전체 이 합계액은 안 들어가죠. taxable interest만 여기에 보고가 되죠. 근데 taxable interest를 뭐 은행에서 이자 받은 걸 바로 여기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스케줄을 거쳐서 와요. 이 스케일 B라는 것을 거쳐서 스케일 B가 구체적인 명세서예요. 어느 은행에서 얼마씩 받았는지 은행들 다 나열하고 얼마씩 받았는지 다 합한 다음에 그 합계를 템포리에 2B에다 갖다 써야 돼. 템포리에 2B에다가 텍스블 인처스 합계를 여기다 갖다 쓰라는 거죠. 그리고 퀄리파이 디비던도 따로 여기 있고 모든 디비던 퀄리파이 디비던 퀄리파이 법이 정한 어떤 룰에 맞는 자격이 되는 한국말로 멋있게 이야기하면 특정 배당금. 특정 배당금에 해당되면 세율이 0부터 20%까지밖에 안 매겨요. 일반 소득에 대해서는 10%부터 37%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퀄리파이 디비던에 해당되면은 제로 안 매긴다는 거죠. 안 매기도 하고 혹은 15% 20%까지 매겨지는 겁니다. 일반적인 디비던 남은 일반적인 디비던은 여기에 다 들어갈 거고요. 디비던도 스케줄 B를 거쳐서 와요. 이 스케줄 D 여기 B의 D 페이지, 아래 페이지죠. 코디네이트 디비던을 다 나열합니다. 코디네이트 디비던 합계가 여기로 가는 거죠. 3B, 3B. 그리고 IRA 디스비전 인디비주얼 리타이먼트 어카운트라 해서 개인 퇴직연금이죠. 젊었을 때 개인연금 들어놨다가 나중에 타먹게 되면은 타먹은 것의 일부가 텍서블이에요. 그 텍서블 어마운트 여기다 입력하는 거고. 또 펜션 직장 다니면서 뭐 401k 같은 직장 연금을 나중에 타먹었다. 대부분 텍서블이 되고. 이걸 타먹을 때 연금회사에서 스테이트먼트를 보내주죠. 이런 폼을 보내주죠. 디스비션 from pension, IRA 등에서 디스비션 받았을 때 얼마 받았고 텍서블 어마운트가 얼마라고. 소셜시큐 베네핏 받은 것도 일부가 텍서블이 됩니다. 역시 소셜시큐 베네핏 받았을 때 화면이 좋지 않지만은 이런 게 날라와요. SSA 1099 소셜시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연간 받은 베네핏 얼마고 실수령이 얼마인지 그걸 여기다 입력하면은 텍서블 어마운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데 컴퓨터가 베네핏 받은 거 여기다 입력하면 어느 경우에 텍서블 어마운트가 나타나냐. 다른 소득이 많았을 때 늙어서 연금 타먹었는데 다른 소득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일부 텍서블 인컴이 잡힙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텍서블 인컴, 텍서블 어마운트가 안 잡힐 겁니다. 연금 타먹은 것의 최고 85%까지도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텍서블로. 그리고 캐피털 게인 7번 라인 주로 주식 팔았던 겁니다. 스케일 D를 어떻게 차라 했는데요. 스케일 D도 잠깐 볼까요? 이 스케일 D가 제목이 캐피털 게인 앤 로스인데 이 스케일 D에다가 주식을 숏텀으로 가지고 있다 팔았느냐 롱텀으로 가지고 있다 팔았느냐에 따라서 1년 기준으로요. 모아된 원이어 가지고 있다 팔았으면 롱텀이고 원이어와 레스 가지고 있었으면 숏텀이고 모든 거래를 여기다 다 나열하는데 칸이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쓰는 폼이 따로 있습니다. 폼 8949. 폼 8949 가볼까요? 이 폼 8949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주식을 언제 샀고 언제 팔았고 그러면 숏텀이냐 롱텀이냐 나오겠죠. 이건 숏텀이고 밑에 롱텀 보고하는 것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얼마에
팔았느냐? 프로시드가 세일 프라이스나 똑같은 소리예요. 얼마에 샀었느냐? 뒤에서 이 빼면 손익이 계산되겠죠. 모든 거래를 하나씩 모든 거래를 다 나열해서 칸이 몇 개 안 되지만 실제로는 컴퓨터로 하다 보면 계속 스프레드시트이 나옵니다. 계속 연결이 되고요. 예, 그 서브 토르를 이 스케일 뒤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일단 8949에서 다 나열해서 그 서브 토르를 여기다 갖다 넣는 거고요. 그 금액이 여기로 온다고요. 스케일 뒤에서 계산된 금액이 other income은 이제 여기 말고 1번부터 7번까지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인컴이고 그래도 더 많은 다른 인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별도의 스케줄에다가 스케줄 1에서 나열해서 그 합계를 여기로 가져옵니다. 그럼 스케줄 1도 볼까요? 이게 스케줄 1이죠. Additional income 그리고 Adjustment to income. 일단 첫 페이지가 Additional income이고 지금 첫 페이지 이야기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스케줄 안에 이 인컴의 조정한 항목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우선 이 스케줄 1의 파트 1의 그 합계에 해당되는 20번 라인이 템포를 8번 라인으로 가는 거. 템포의 8번 라인.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템포리에 나열되지 않는 1번부터 7번까지 나열되지 않는 그 밖에 다른 인컴들이라고. 이 스케줄 안에 1번부터 9번까지가.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스테이트 인컴 텍스 리펀드 받은 거, 주로 스테이트 인컴 텍스 리펀드 받은 것이 페더럴 인컴 텍스 계산할 때 인컴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함되는 경우가 무조건이 아니고 자, 위자료 받은 것. 위자료 받은 것도 2019년 이전에 이혼했을 때만 그 위자료를 받고 있다면 받았을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인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날짜 스톡돼 있거든요. 2019년 이전 이혼이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 스케줄 C 어태치라 했던 비즈니스 인컴 이건 개인 사업 소득이에요. 스케줄 C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스케줄 C죠. 제목이 Profit or Loss from Business, 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이라는 거죠. 개인 사업. 개인 사업 정보 쓰고 그로스 리시트 총 매출액이 얼마고 거기서 매출 원가를 뺍니다. 그럼 그로스 프로핏이고 여기다 아더 인컴 더해서 그로스 인컴이고 여기서 비용들 여기 날된 비용들 다 빼서 넷 프로핏 계산되죠. 넷 프로핏. 넷 프로핏 스케줄 안에 라인 3로 가라고 했잖아요. 스케줄 안에 라인 3로 온 거죠. 네, 여기로. 스케줄 C에서 넷 프로핏을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4번에 other gain이라 해서 뽐 4797 뽐 4797 볼게요. 4797이 셀 비즈니스 프로퍼티잖아요. 사업용 자산의 판매. 가게에서 사용하던 뭐 책상 팔았다, 뭐 장비 팔았다, 가게 건물 팔았다, 사업용 자동차 팔았다 다 여기다 보고하는 거예요. 심지어 통째로 비즈니스 팔았어도 세탁소를 10만 불에 샀다가 50만 불 팔아서 40만 불 이익 났다. 그 40만 불 이익을 여기다 한꺼번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에는 비즈니스 구성을 했을 쪽에서 권리금 따로, 퍼니처 따로, 익힘은 따로 구분해서 언제 샀고, 언제 팔았고, 얼마에 팔았고, 얼마에 샀는지 손익 계산해서 따로 보고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스케줄 안에 라인 4번 이야기고요. 그리고 5번은 렌탈 인컴, 세컨홈 렌트 해줬다든가 로열티 받은 거, 파트너십 통해서 번 돈, 에스쿱에서 번 돈, 트러스트에서 받은 돈을 스케줄 2를 어태치해서 보고하게 되는데 스케줄 2도 보죠. 스케줄 2의 첫 파트 1이 바로 렌탈 인컴하고 로열티 보고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렌트비 얼마 받았고 임대 관련 비용 얼마고 순임대 소득을 맨 끝에 26번 라인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파트 2에 가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번 돈, S컵 통해서 번 돈, 트러스트나 에스테이트 받은 돈 여기다 보고한다. 여기 스케일입니다.
스케줄 1 가야죠. 스케줄 1. 그리고 6번에 farm income 스케줄 F. 농사소득 보고하는 범위입니다. 스케줄 F, profit or loss from farming, 뭐, 팔려고 샀던 가축 판값, 샀던 원가 빼고, 그리고 자기가 키워왔던 가축이라든가 야채, 뭐 그레인 이런 것은 원가가 없겠죠. 원가 빼는 게 없잖아요. 뭐 그런 걸 해서 비용, 뭐 차량, 농사짓는데 차량 비용, 케미칼, 뭐 그런 비용들 다, 퍼딜라이저, 피드, 사료 죽고, 뭐 사료, 이런 것들 다 차감해서 넷밤 프로필 로스를 계산하겠죠. 그 금액이 스케줄 안으로 오는 거죠. 여기. 실업수당 받은 것도 텍서블입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범이네요. 잘못. 네, 잠깐 2021년도 봄으로, 2020년 봄으로 갔었죠? 여기까지 똑같죠? 실업수당 받은 것 인컴이고. 8번에 아더 인컴. 여기까지 또 여기 말고 더 다른 또 아더 인컴이 있잖아요. 아까 실업수당 받은 것도 인컴이라 했고, 아더 인컴들이 좀 나열돼 있었죠. 더 많은 것들이.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자, 애누엘, 작년도 세금 보고서에 내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작년도의 인컴보다 디덕션 받을 게 더 많아가지고, 작년도에 텍스 인컴이 마이너스예요. 그때 그 작년도 마이너스 된 것을 올 소득에서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그래서 표시하는 거죠. 올 소득에서 차감이 되는 거예요. 갬블링 인컴, 카지노 가서 돈 딴 거죠. 그리고 캔슬하면 뎁, 남이 내 빚을 깎아줬어요. 은행에서 뭐 융자 받았는데 깎아줬어요. 혜택 받잖아요. 그 혜택 받은 것을 채무 면제 이익으로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 외국에서 330 이상 살면서 번 earned income이 있었을 때, 그 earned income의 일정 금액까지를 소득에도 제외시킬 수 있어요. 제외시키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로 쓰는 라인이잖아요. 마이너스죠. 책 가로 안에 있잖아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맥시멈 금액이 10만 8,700불까지입니다. 10만 8,700불까지를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 earned income만 제외시키는 거예요. 외국에서 거의 330일 살면서 번 돈만. 그리고 여기 뭐 캔슬레이 뎁도 내가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채무가 면제되면 인컴인데 인컴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특히 뭐 뱅크럽시에서 면제됐다. 그런 경우는 인컴 안 잡아도 돼요. 그런 룰도 이제 공부하면서 배울 겁니다. 자, taxable health saving account distribution. 헬스 세빙 어카운트라는 게 의료 적금 들었는데 그걸 찾아서 의료비를 안 쓰게 되면은 텍스블이 되거든요. 그것을 여기다 쓰라는 거죠. 알라스카 지역에 뭐 주민들한테 배당해 주는 거고요. 알라스카 부자잖아요. 그리고 주리듀티 배심원 수당 받은 거. 배심원 가면 수당 주잖아요. 그것을 또 상 받고 프라이즈 어워드 받은 거. 또 프로핏 목적으로 하지 않은 즉 취미 활동에서 발생한 인컴. 뭐 내가 강아지 키워가지고 새끼 나가지고 이웃집에 팔았어요. 이익 났잖아요. 당연히 인컴 보고해야 되죠. 여기까지만 살펴볼게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셔널 인컴이고 그 합계가 10번이고 90번을 템플의 8번 라인에 갖다 쏙돼 있죠. 템플의 8번 라인. 여기까지 다 한 것이 토럴 인컴입니다. 토럴 인컴. 자, 이제 인컴에서 빼주는 토럴 인컴에서 빼주는 어저스먼트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스케줄 1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토럴 인컴에서 어저스먼트를 해서 어저스티드 그로스 인컴이 계산됩니다. 자, 스케줄 1의 두 번째 페이지에 어저스먼트 하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 시험에 커버되는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할게요. educate expense. 교육자가 자기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 돈 들여서 돈 썼을 때입니다. 250불까지 공제받아요. 부부가 두 사람 다 교육자라면 500불까지도 받을 수 있고, 뭐, 학생들 위해서 학용품도 사줄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손 소독제, 마스크 그런 것도 가르치다 보면 꼭 학생들 위해서 쓰는 거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하잖아요. 수업할 때. 네, 그런 익스펜스를 여기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들, 그리고 퍼포밍 아트 하시는 분들, 수당직 공무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자기 돈 썼던 것을 일부를 공제받고요. 또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 정기적금 해라. 의료 적금이죠. 의료 목적상에 적금 들었던 것을 공제받게 되죠. 금액이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비도 구인들 이사비만 공제받죠. 그리고 여기서 셀프 인프롬 텍스라는 것은 자영업자가 내는 사회보장세입니다. 다음에 지금 보이는 이것이 스케줄 S이죠. 셀프 인프롬 텍스. 직역하면 자영업세인데요. 사실 자영업세라면 의미가 안 닿고요. 자영업자 내는 사회보장세예요. 나중에 연금 타먹고 의료혜택 받으려고 늙어서. 그래서 미니스터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스케줄시의 자영업자들, 파트너십에서 번 돈.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12.4%, 이게 사회보장세에 해당되는 소셜 시큐리티 포션이에요. 소셜 시큐리티. 그리고 2.9%는 메디케어 포션이고요. 메디케어. 원래 종업원이라면 6.2%를 인프레가 내고 회사가 6.2% 내주거든요. 그리고 메디케어 텍스도 회사가 1.45% 내주고 종업원 1.45% 내고 하는데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혼자도 다 내는 겁니다. 12.4%랑 2.9% 합해서 15.3%예요. 16번은 자영업자의 SEP, Simple, Qualified Plan 이런 것들이 퇴직연금, 회사 차원에서 셋업한 퇴직연금입니다. 리타이먼트 플랜. 어제 자영업자 본인 것 집어넣었던 것을 여기서 뒤져갈 수 있고요. 셀프 인플로이드 헬스 인슈런스 자영업자나 본인의 가족들, 자영업자 가족들의 의료보험료에 의료보험료 공개받고 early withdrawal of saving 정기적금 빨리 해약에다 냈던 페널티 그리고 이자를 준 사람은 공제하고요. 아까 위자료 받은 사람은 인컴이었죠? 더 인컴으로 어디셔널 인컴으로 준 사람 쪽에서는 디덕하는데 이것도 역시 2019년 이전 이혼인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또 IRA 가입했던 거 개인 퇴직연금 가입하면 여기서 6,000불까지 혹은 7,000불까지 공제받거든요.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7,000불, 50세 안 되면은 6,000불까지를 디덕받을 수 있어요. 개인 퇴직연금 가입했을 때 그걸 제가 아까 여기에서는 타먹을 때 인컴 보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가입할 때는 인컴의 조정 항목으로 디덕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톤트 론 인트러스트 덕션 대학교 학비 갚을 때 이자 냈던 것 이자 2,500불까지를 연간 이자 2,500불까지를 공제받게 되고요. 22번 라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혹시나 몰라도 그냥 남겨놓은 빈칸이고 까맣게 돼 있잖아. 그리고 메디컬 세이빙스 어카운트,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랑 비슷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서 아더 어저스먼트에 시험에서 커버될 만한 내용은 없어요. 이 스케줄 1에 파트 2에는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임금의 조정 항목으로 바로 10번에 대해서 조정을 하죠. 즉 디덕션을 하죠. 토럴 임금에서 스케줄 안에 파트 2의 모든 것의 합계를 디덕션하고 그래서 나머지가 어저스 그로스 임금이고요.
여기에서 또 빼주는 게 있죠. 스탠다드 덕션. 스탠다드 덕션은 여기 나와 있죠. 이 수치. 싱글이면 12,550불, 조인트 리턴하는 경우 25,100불,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18,800불을 디덕션하고. 아니라면 중간에 OI 되는 거. 이거 아니면은 이거. 아이템의 덕션은 스케줄 A를 가만히 있어요. 스케줄 A를 볼까요? 네, 보시는 게 스케줄 A입니다. 아이템의 덕션. 이런 것들 다 더해서 그 합계 17번 라인이 이 스케줄 템포리에 여기로 와서 이 스탠다드 덕션보다 많았을 때 그 아이템의 덕션을 디덕하는 거예요. 이 스케줄에서 합해봐야 그 아이템의 덕션 합계가 스탠다드 덕션보다 적다 그러면 그걸 디덕할 필요가 없죠. 네, 통상적으로 스탠다드 덕션을 여기 주어진 스탠다드 덕션을 클레임하면 되죠. 네, 많은 것을 빼야 되니까. 근데 아까 예외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따로따로 보고 했을 때 상대 배우자가 아이데마 덕션 했다면 본인도 아이데마 덕션 해야만 되죠. 스탠다드 덕션 사용 못하고. 그런 예외적인 경우 아니라면 둘 중에 큰 걸 디덕할 겁니다. 자, 스케줄 A 다시 가서 그럼 어떤 것이 스케줄 A의 디덕션이냐. 첫 번째 의료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텍스. 주로 재산세 가장 큰 것이, 그리고 스테이트 인컴 텍스 냈던 것 혹은 세일즈 텍스 냈던 것들 중에 큰 걸 A에다 입력을 하고, 근데 다 합해서 만불까지밖에 안 되니까 웬만한 집 재산세만으로도 만불이 다 커버가 되죠. 그리고 이자, 홈 모기지 인슈런스 냈던 것, 모기지 인슈런스 프리미엄 냈던 것, 집 융자 받으면서 포인트 냈던 것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교회 헌금한 겁니다. 그리고 15분에 연방 제구역에서 쾌절준 옷을 놨던 거. 16번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갬블링 로스예요. 카지노 가서 이런 거 로스구나. 이런 걸 다 더한 것이 왼쪽 다 더하죠. 오른쪽 4번, 7번, 10번, 14 다 더해서 17번 금액이죠. 이 17번 금액이 바로 템포리의 얘기로 온다. 자, 여기서 또 공개하는 것이 트러스트 컨트리뷰션. 만약에 스탠다드 덕션 안 했다면은, 스탠다드 덕션 했다면, 만약에 아이디어만 덕션 했다면 스케줄에 의해서 트러스트 컨트리뷰션 하는 란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디어만 덕션 안 하고 스탠다드 덕션 한 사람도 교회 헌금한 걸 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트러스트 컨트리뷰션으로 300불까지. 부부가 조인트 리턴 하는 경우는 600불까지를 여기서 트러스트 컨트리뷰션 했던 걸 디덕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빼는 게 있습니다.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에 해서 Ccorp 말고 Ccorporation 말고 그 밖에 다른 비즈니스, 뭐 개인 사업자라든가 파트너십이라든가 LLC라든가 Scorporation 했을 때 핸드폰에 사이런트를 한다는 깜빡 잊고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Ccorp을 제외한 그 밖에 다른 코퍼레이션, 다른 회사, 다른 종류 회사에서 발생한 인컴의 20%를 공개받는 겁니다. 나중에 뭐 Ccorp, Scorp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겠지만은 공부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코퍼레이션이 큰 코퍼레이션, 거기서 발생한 인컴을 제외하고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 했을 때 그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인컴의 20%를 공개받는 겁니다. 나머지가 taxable income입니다. 이 taxable income에서 이제 뒷장으로 가죠. 세율 곱해서 세금이 나오고요. 이게 레귤라 텍스라고 그러고요. 17번 라인에 또 다른 세금이 있어요. 스케줄 2에. 그걸 또 다 합의하죠. 16번, 17번을. 그럼 17번에 스케줄 2 보면은요. 스케줄 2에 Alternative Minimum Tax라는 게 있고요. 레귤라 텍스에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이에요. 주로 부자들을 타겟으로 한 세금인데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Excess Advance Premium Tax Credit Repayment.
이 오바마케어 보험 들었을 때 나라로부터 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았을 때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리페이먼트 하는 거라고 나라에다가. 이 두 가지 세금이 더 더해지는 거죠. 어디에 템포리에 네굴라 텍스에다가 그 두 가지 세금이 더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18번이고 그 18번 텍스에서 빼주는 것이죠. 텍스에서 빼주는 것을 크레딧이라고 그래. 크레딧. 차일드 텍스 크레딧, other dependent 크레딧. 아까 스케줄 여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죠. 디펜던트 500불 크레딧 받고 여기서 3,000불이나 3,600불의 크레딧 받는다고. 17 이하면은 그 크레딧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도 있어요. 28번에도. 여기는 리펀더블 차일드 텍스 크레딧, 어디셔널 차일드 텍스 크레딧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라인하고 19번하고 28번에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있는데 어떤 넌 리펀더블이라는 의미, 리펀더블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넌 리펀더블은 세금까지만 까고 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18번 세금이 1,000불이에요. 근데 크레딧이 19번 라인의 크레딧이 예를 들어서 3,000불이 나왔다. 그럼 여기다 3,000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1,000불밖에 안 돼요. 1,000불밖에. 그래서 사실상 여기 22번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게 되는데 내가 3,000불 3,000불 크레딧 있었다 하더라도 세금까지만 까고 말고 나면 제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2,000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넌 리펀더블의 의미예요. 세금까지만 까고 마는 것, 그 세액공제 혜택을. 그런데 리펀더블은 남은 2,000불 돌려주는 것이 리펀더블 크레딧이고요. 그럼 어느 경우가 리펀더블이 넌 리펀더블이냐? 미국에 반년 이상 살았다 하면 미국에 반년 이상 산 사람은 리펀더블이에요. 대부분 미국 사람들 세금 보할 때 여기 차일드 크레딧이 여기로 오겠죠. 근데 미국에 반년 이상 안 살았을 때 외국에 살았을 때 넌 리펀더블이라고 세금까지만 까고 말아요. 그럼 세금까지만 까고 말면 억울하잖아요. 자녀는 많은데 세금까지만 까고 말았어요. 외국에 살았다고. 그래서 혜택 주는 것이 여기는 어디셔널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 해서 자녀 한 명당 1,400불 한도 내에서 일부 리펀드 해줍니다. 그것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셔널 차일드 텍스 크레딧으로.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두 라인은 미국에서 반년 이상 안 살았을 때 이야기고요. 미국에서 모아된 헬프와 같이 살았다면은 이제 이게 해당되는 거죠. 리펀더블 크레딧. 그리고 이 other dependent credit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19세가 아닌 17세가 아닌 그런 나이 많은 17세를 초과한 다른 디펜던트 혹은 부모님 같은 디펜던트 그런 디펜던트는 500 크레딧 받는데 그것은 무조건 외국에 살든 안 살든 하건 무조건 넌 리펀더블이고요. 미국에 살아도 넌 리펀더블이고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케줄 3의 라인 8번에도 가져오라 했는데요. 이 스케줄 3의 라인 8번이 또 그 밖에 많은 넌 리펀더블 크레딧들이 있어요. 넌 리펀드 크레딧들이 스케줄 3의 라인 가보면은 1번부터 다 합한 것이 8번인데 여기 나열된 것이 전부 다 넌 리펀더블 크레딧이에요. 세금까지만 까고 마는 크레딧이라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지만은 포린 텍스 크레딧,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는 전 세계의 번 돈을 다 미국에다 세금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 나가서 일을 했어요. 한국에다 세금 냈겠죠? 그럼 미국에다도 세금 보여야 되니까 미국에다 또 세금 2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다 냈던 세금을 미국 세금 보하면서 크레딧 받는 것이 포린 텍스 크레딧입니다. 그리고 크레딧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 자녀 양육비에 대한 크레딧이고요.
이 자녀 양육비에 대한 크레딧, 차일드 앤 디펜드 케어 크레딧도 이 넌 리펀더블 크레딧에 들어가 있지만은 또 리펀더블 크레딧도 가 있어요. 리펀더블 크레딧도 있어요. 리펀더블 크레딧 해가지고 스케일 3의 파 2인데 그게 보면은 크레딧 포 차일드 앤 디펜드 케어 익스펜스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폼 2441 여기도 폼 2441이죠. 그럼 어떤 경우가 넌 리펀더블이고 어떤 경우가 리펀더블이냐? 역시 차일드 텍스 크레딧처럼 미국에서 반년 이상 산 사람이라면 리펀더블 크레딧이에요. 여기 들어와서. 미국에서 반년 이상 안 살았으면 넌 리펀더블이에요. 세금까지만 까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거고. 여기 들어온 것은 미국에서 반년 이상 안 살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에듀케이션 크레딧, 교육비 크레딧, 대학교 학비 썼던 것에 대한 크레딧이 있고, 그리고 리타면 세빙 컨트리션 크레딧이라 해서 납세자들에게 노후를 위해서 퇴직연금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뭐 IRA라든가 보안캐라든가 그런 연금 들었을 때 연금 들었던 것의 일부를 크레딧 해줘요. 물론 저소득층한테만 크레딧 줘요. 연금 납입금 최고 2,000불이나 4,000불, 조인트 리턴 했을 때 4,000불이고요. 싱글이면 2,000불인데 그것에 최고 50%까지 크레딧 받기 때문에 크레딧 금액이 1,000불이나 2,000불까지 크레딧 받는 거죠. 여기서 레지던셜 에너지 크레딧이라 해서 방한 시설, 방열 시설 같은 에너지 관련된 그런 시설 했을 때 시설 비용에 대해서 크레딧 받는 거 있고요. 그리고 other non-refundable credit이라 해서 뭐 저널 비즈니스 크레딧 사업하는 사람들이 받는 각종 사업 관련 크레딧들이 있어요. 봄 3,800이 그 직계표에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그 AMT 냈던 것에 대한 크레딧을 또 받게 되는데요. AMT를 어디서 이야기했죠? 스케일 2에서 AMT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냈던 것의 일부를 또 크레딧 클레임할 수도 있어요. 스케일 3에서. 그리고 입양 비용에 대한 크레딧, 그리고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에 대한 크레딧, 그 정도까지. 나머지는 거의 시험에 커버되는 내용은 아닌 것들이고요. 전기차 샀을 때 크레딧도 받죠. 이런 크레딧이 넌 리펀더블 크레딧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아까 차일드 앤 케어 크레딧 같은 것도 있었고 다시 가죠. 그래서 뭐 19번, 20번이 전부 다 넌 리펀드 크레딧 합계고 19번에 20번을 다 더해서 빼죠. 어디에서? 텍스에서. 18번에서 전체 세금에서 넌 리펀드 크레딧 합계가 23번이잖아. 22번, 21번, 21번. 여기에서 넌 리펀드 크레딧 합계에 해당된 21번을 빼라 돼 있죠. 그것이 마이너스면 그냥 제로로 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다 또 아더 텍스가 있어요. 스케일 2에 라인 21번에 아더 텍스들 볼까요? 스케일 2에 여기 있는 또 아더 텍스를 또 더하죠. 그 아더 텍스에 셀프 인프롬 텍스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세라고 그랬죠. 그리고 보고 안 한 팁에 대해서 스스로 이 소셜 텍스, 메디케 텍스를 계산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봐야 될 라인이 IRA 관련해서 뭐 초과 납입을 했다든가 뭐 얼리 디스비션을 받았다든가 이런 때 페널티성의 세금입니다. 페널티죠. 페널티성의 세금들. 그리고 가정부 고용했을 때 하우스홀드 인플루먼트 텍스 스케일 H 어태치해서 가정부도 종업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월급 주면서 세금들이 걷대고 해야 된다고. 그걸 같이 보고 하는 거죠. 인컴 텍스도 띄는 경우 있고 소셜 텍스, 메디케 텍스도 띄어야 되고 그러니까 집주인으로서 고용주 역할하는 집주인으로서 6.2% 부담하고 소셜 텍스요. 또 그 가정부 월급에서 6.2% 떼고 또 메디케 텍스 포션 가정부한테 1.4% 집주인으로서 또 1.4% 부담했던 걸 스케줄 A시에 다 보고해서 같이 어티치합니다.
에, 퍼스타임 홈바이 크레딧이라 해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첫 번째 집을 사는 사람한테 7,500불까지 크레딧을 줬었어요. 근데 그걸 15년에 걸쳐서 리페이 해야 되거든요. 리페이. 15년이니까 뭐 500불씩 리페이먼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페이먼트 한 것을 여기다 더 내는 거죠. 그리고 어디셔널 메디케 텍스, 넷 인베스트 인컴 텍스 같은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보험을 하면서 재정 마련을 해서 부자들한테 걷는 세금인데요. 소득이 뭐 20만 불, 25만 불 넘었을 때 특히 웨이지하고 셀프 인프루 인컴에 대해서 추가로 0.9%의 메디케 텍스를 더 걷습니다. 원래 1.45%를 내는 건데 1.45, 45 그런데 추가로 0.9%를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부자들은. 그리고 넷 인베스트 인컴 텍스도 부자들이 넷 인베스트먼트 인컴이 있었을 때 그 인베스트 인컴에 3.4%를 추가로 더 냅니다. 3.4%의 세금을 냅니다. 이것이 넷 인베스트 인컴 텍스입니다. 네, 여기까지 알면 되겠네요. 네, 그런 아더 텍스 다시 봄으로 가서요. 쭉 뒷피지로 더 있죠? 더해서 다 합한 금액이 바로 템포리로 가죠. 템포리 라인 23번으로. 템포리 가죠. 라인 23번. 아더 텍스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계산한 이 15, 16 다 더한 세금에서 넌 리펀드 크레딧 빼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게 되죠. 12, 22번 거기다가 아더 텍스 또 더하죠. 그것이 토럴 텍스죠. 이 토럴 텍스에서 빼주는 것이 이제 이미 냈거나 낸 걸로 쳐주는 크레딧입니다. 낸 걸로 쳐주는 크레딧이라는 게 리펀드 크레딧인데요. 일단 이미 냈던 것, 월급 받으면서 배달 인컴 텍스 원천 징수했던 거, 주로 W2에서 원천 징수한 거죠. 1099에서 원천 징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원천 징수했던 세금, 그리고 26번은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납했던 겁니다. 1년에 4번 미리미리 쪼개내거든요. 이 두 가지. 월급쟁이들은 주로 위도홀딩을 통해서 원천 징수를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납을 통해서 미리 낸 거고요. 나머지 27번부터는 낸 걸로 쳐주는 크레딧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머지가 그 합계가 토럴 페이먼트인 거죠. 냈거나 낸 걸로 쳐준 크레딧들 합계가 토럴 페이먼트. 이 토럴 페이먼트랑 24번이랑 비교한다고 24번이랑. 24번보다 토럴 페이먼트 많으면 리펀드 받아야겠죠. 그래서 오버페이에 대해서 여기서 리펀드를 받고요. 만약에 토럴 텍스보다 토럴 페이먼트 적다면 추가로 더 내야겠죠. 추가로 더 내는 것이 37번이죠. 올라가서 다시 리펀더블 크레딧 보죠. 언딩 크레딧, 가난한 근로자에게 주는 크레딧입니다. 가난한 근로자에게 주는 크레딧,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리펀더블 차일드 크레딧, 이것은 미국에 반년 이상 살았을 때 받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고, 이것은 안 살았을 때, 미국에 반년 이상 안 살았을 때, 그래서 넌 리펀더블 크레딧 중에서 혜택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1,400불 한돈에서 어디셔널 차일드 텍스 크레딧 주는 거죠. 이건 리펀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에듀케이션 크레딧 중에 아메리칸 어포추니티 크레딧도 일부 혜택을 못 받았을 때 리펀드를 받습니다. 교육비 크레딧에 교육비 크레딧, 그리고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은 그 경기 부양 체크 받은 겁니다. 덜 받았을 때 여기서 크레임해요. 스티뮬러스 체크 받았던 거 덜 받았던 사람 여기서 크레딧으로 타먹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토럴 페이먼트 혹은 리펀드 크레딧이고, 그러면 이 밑에 설명은 다 했죠. 추가로 37번에서 더 내야 될 세금이 있을 때 여기다 쓰는데, 만약에 이게 1,000불 넘게 되면은 여기서 페널티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가 37번이 1,000불이 안 되도록
충분하게 중간에 납을 통해서 내든지 아니면은 위돌림을 충분하게 해가지고 톨택스에서 이런 걸 충분히 해서 더 내야 될 세금이 천불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 파리 디징이니 뭐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만 예스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써주고 핀 넘버 써주면은 국세청이 그 사람과 이 텍스 문제에 대해 디스커션 하고 싶을 때 이 사람한테 연락한다. 안 해놓으면은 통상적으로 우리 페이드 프리피어인 회계사한테 연락하겠죠. 회계사 전화번호 쓰는 날 있으니까 본인, 배우자, 납세자 사인하는 거고요. 옆에 보면 IRS가 이 번호를 보내준다 했는데요. 이 IPP이라고 그래요. Identity Protection Pin. 이게 있으면 이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프로세싱이 됩니다. 전산보고할 때는 이게 이 소셜 넘버랑 매칭이 안 되면은 여기 소셜 넘버 전화 있잖아요. 이 소셜 넘버랑 이 아이디 넘버랑 IPP랑 매칭이 안 되면 이빨이 안 됩니다. 거절됩니다. 또 페이퍼 리턴에 따라서 또 프로세싱이 굉장히 늦어요. 확인하는 과정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분 도용을 막기 위해서 추가로 국세청에서 주는 번호입니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의 새 소셜 넘버 가지고 세금 보고 미리 해버리고 해서 뭐 돈 타먹고 막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셜 넘버만 가지고 안 되고 소셜 넘버랑 이 번호가 매칭이 돼야 프로세싱이 될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들은 이 번호를 줍니다. 신청하면. 그리고 paid prepare use only라고 했죠. 돈 받은 사람만 작성답니다. 돈 안 받은 사람은 여기 작성단 안에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PTIN 번호, 우리가 미국 세무사 시험을 보려면 PTN 넘버를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죠. 사실 작성자 아이디 번호예요. 근데 우리가 EA가 돼서 세무사가 돼서 작성자가 될 거니까 미리 이걸 번호를 받아서 시험용 아이디 번호로 그냥 사용하는 것 뿐이고요. 원래는 작성자 아이디 번호라고. 반드시 페이드 프리페어는 반드시 이 번호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까지 템포리 본을 설명했는데 이 살 붙이는 작업이 파트 1 수업입니다. 그래서 파트 1 미국 세무사 시험 파트 1 수업을 하기 전에 이 템포리 폼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으면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면 공부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앞으로 공부할 때 뭘 채우자고 이 공부를 하는지 그걸 그 그림이 있으면 이해가 쉽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험에 뽐 채우라고 절대 안 나오지만 앞으로 공부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이 뽐을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파탄 수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있네요. 이 언딩 크레딧, 아까 리펀들 크레딧의 대표적인 크레딧인데 이 언딩 크레딧 어떻게 계산하느냐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 보면은 언드 인컴 크레딧 테이블 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싱글인 때 혹은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일 때 뭐 자식이 없을 때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세 명 이상일 때 또 결혼해서 조인 리턴하는 경우 자녀가 없을 때 한 명일 때 두 명, 세 명까지만 뭐 다섯 명, 여섯 명이어도 세 명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맥시멈 카운트해서 크레딧 금액이 쭉 나와요. 숫자 나오는데 당연히 조인트라면서 자녀가 많을수록 크레딧 많겠죠. 크레딧 금액이 쭉 보시다 보면 이쪽 라인도 보고요. 쭉 보면은 계속 늘어나요. 소득이 늘어나면서 계속 늘어나다가 또 계속 늘어나죠. 맥시멈이 어딘가 볼게요. 쭉 늘어나다가 예, 여기서 맥시멈 도달하네요. 6,728불. 소득이 얼마일 때 14,950부터 15,000불 사이에 6,728불 크레딧이죠. 립번들 받을 수 있는 크레딧입니다. 타먹을 수 있는 크레딧. 그 금액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또 계속 유지가 되다가 15,000불 대에서 유지가 되다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 금액이. 그러다가 어디선가 줄어들어요. 여기서. 얼마에서 25,500불에서 25,500불에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어서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다가 어디 가면 다른 파이링 스탯은 벌써 자녀가 없었을 때는 제로로 줄어들었어요. 음, 그러다가 자녀가 몇 명일 때, 아니, 3명일 때 소득이 56,200불 되면 크레딧이 안 나오죠. 이렇게 주는 크레딧이 리펀더블 크레딧입니다. 여기서 이 수치를 골라가지고 바로 템포리에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죠. 이만큼을 타먹을 수 있는 크레딧입니다. 음, 그리고 또 다른 크레딧 하나, 아까 이야기했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차일드 앤 디펜드 케어 비용에 대한 크레딧이거든요. 자녀 및 디펜던트에 대한 양육 비용에 대한 크레딧. 언더 13아이입니다. 주로 언더 13아이를 타겟에 맡긴 비용, 혹은 장애인이나 혹은 장애 배우자를 일하러 가기 위해서 맡긴 돈. 부부가 두 사람 다 일하러 다녀야 돼. 언더 인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돈 벌러 다니려면 누굴 맡겨야 되잖아요. 언더 13아이 맡겨야 되고, 또 장애인 사람 맡겨야 되고, 그런 맡긴 비용에 대해서 일정 퍼센트씩 크레딧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크레딧 설명이 돼야 될 게, 예, 이 크레딧입니다. 액세스 소셜시큐리티 텍스에 대한 크레딧. 너무 많이 위도할 때 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위도할 때 했어요. 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이제 W2를 보여드릴게요. W2에서 이 소셜 시큐리티 웨이지에 대해서 6.2% 곱해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 떼거든요. 근데 내가 월급을 총 20만 원을 받았어도 여기 제한이 있어요. 얼마까지? 14만 2,800불까지밖에 안 매겨요. 14만 2,800불.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죠? 14만 2,800불이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근데 메디케어는 리밋이 없어요. 네, 이렇게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메디케어는 리밋이 없고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14만 2,800불까지밖에 안 떼요. 제가 다시 보여드립니다만은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내 소득 14만 2,800불까지 돼서 매겨요. 그리고 메디케어 텍스는 리밋이 없고요. 월급 20만 원 받았다. 20만 원 받았어도 14만 2,800불까지 되면 이 소셜 텍스를 떼고요. 6.2% 떼는 거죠. 또 메디케어 텍스는 님이 줬기 때문에 월급 20만 원을 받다 20만 원 전체에 대해서 1.45% 메디케어 텍스를 띈다고. 다시 W 품으로 와서 다시 똑같은 이야기 할게요. 월급 20만 원 받았다. 소셜 웨이지는 20만 불이 아니라 14만 2,800불이에요. 여기다 곱하기 6.2%에서 소셜 텍스 위델들을 하고 메디텍스는 님이 줬기 때문에 20만 불 전부 다가 여기 들어오고 20만 불 전부 다 해서 1.45% 곱해서 메디텍스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를 두 군데를 다녔어요. 동시에 1년에. A 회사에서는 10만 불 받고 B 회사도 10만 불 받았다 합시다. 각 회사별로는 서로 다른 회사에 얼마 받은지 모르니까 A라는 회사에서 10만 불 전체에 대해서 소셜 텍스를 떼겠죠. 역시 B라는 회사에서도 자기 줬던 월급 10만 불 전체에 대해서 소셜 텍스 뗐죠. 납세자 입장에서 너무 많이 냈잖아요. 너무 많이 냈던 것을 바로 이 스케줄에서 크레딧 클레임 하는 겁니다. 이 스케줄에서 크레딧 클레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멀티플 인플로이어한테 월급 받아서 이 소셜 텍스를 너무 많이 냈을 때 여기서 크레딧 클레임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한 직장을 다니는데 회사에서 잘못해가지고 회사에 잘못해서 W2 이거 20만 불 전부 다 해서 소셜 텍스 내겠다면 그 경우는 크레딧 클레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우에는 인프로이한테 회사한테 조정을 요구하고 조정이 안 되면은 별도의 법 843이라는 법이 있어요. 843. 그 법을 통해서 IRS에 립번들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케이스 시험에 물어보니까 구분하셔야 될 거고요. 843이 이 법이죠. 그 이야기를 했고 또 이 크레딧도 알아야 되겠네요. 이것도 리펀더블 크레딧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에 다음 중 리펀더블 크레딧
뭐냐 찾으라 해서 답이 이거였던 페더럴 텍스 퓨어에 대한 크레딧 이거 답이었던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관련해 또 한 가지 크레딧 헬스 커버리지 텍스 크레딧이라 해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한테는 에게 주는 크레딧인데 이것도 의료보험료 보조해주는 혜택이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클레임하느냐 템포리에 어태치해가지고 클레임한다 이게 답이었던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클레임하느냐 개인 소수의 신고하면서 클레임하는 거다. 스케줄 3에 어태치 되는 거잖아요. 스케줄 3에 작성해서 어태치 하는 거죠. 템포리에 이 크레딧이 어떤 것인지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 크레딧 클레임하는 폼 8885의 인스트럭션에 보면요. 특정한 사람들이에요. 뭐 포린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뭐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생겨가지고 잡을 잃고 뭐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의료보험료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엘리지블 하는지 쭉 써져 있지만은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번 시험에 이 헬스 커버리지 텍스 크레딧을 어떻게 클레임하느냐 답이었던 게 템포리에 어태치해서 템포리에서 크레딧 클레임한다 라고 하는 게 답이었던 문제가 있었다고. 인터넷 찾아봐도 나오죠. You must file 8885를 with 템포리 같은 폼하고 같이 해가지고 클레임하는 거죠. 추가 설명 여기까지면 충분하겠습니다. 예.